아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답도 하고요. 질문도 만들어내고요. 저희는 4살, 5살 아이들도 지금 충분히 잘 하고 있다는 거. 우리 되게 오랜 인연이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언니. 저 영광입니다. 네, 저 성덕이에요. 그때 쓴 책이 하브루타 스피치. 네, 맞아요. 맞죠? 하브루타가 도대체 뭐예요? 하브루타를 정의를 내리자면은 짝과 함께 질문하고 음.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 그게 사실은 하브루타인데요. 하브루타를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우리 아이들과 대화하고 아이들의 생각을 열어주는 질문과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아이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과의 관계 형성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게 하브루타. 예전에 제가 하브루타 관련돼서 조금 저도 궁금하고 관심이 생겨서 책도 보고 아이들한테 적용도 해보고 그러기는 했는데 하브루타를 아이들과 접목을 시키면 어떤 점이 좋은 거예요? 우선은요,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틀려도 맞아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게 돼요. 하브루타가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지 아이들의 생각을 저희가 받아들이고 넓혀줄 수 있는 그게 기저에 깔려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인정받아 본 경험 덕분에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나중에 구조화가 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뭐 비판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법들이 이제 나이가 차면서 조금 더 정교화가 되는 거죠. 들어보면은 뭔가 어린아이들은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정에서 하브루타를 아이들한테 적용하려면 어떻게 무엇부터 실천하면 좋을지. 저희 아이가 지금 5살, 4살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 아이들은 그림책 가지고 지금 질문 만들기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시냐면은 저는 어릴 때 그랬어요. 3살, 4살 때부터 자연 관찰책 같은 거 보면 동물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아이들은 글자를 모르죠. 그쵸. 그림을 보고 동물들의 이름을 정해보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는 상태에서. 그쵸. 동물들을 보고 그림 이름을 정해보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들어보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 이게 분홍색이니까 분홍돌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이름을 만들어보고 이거 이름이 이거래. 왜 이걸까? 아 엄마 뭐 이거 이래서 이 이름인가 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그 동물들의 이름을 많이 알아가는 과정들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첫째가 5살인데 아직 더하기 빼기의 개념을 사실은 잘 몰라요. 네네네. 근데 어디서 듣기는 들었나 봐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엄마 5 더하기 5가 뭐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제가 제 손가락을 희생해서 알려줬어요. 5 더하기 5가 뭐야? 숫자 세어볼까? 그러니까 10개잖아요. 네네. 그러면 별이야. 숫자 10이 되려면 어떤 숫자가 더해지면 될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러면 하나와 9개가 되고 이렇게 나눠주니까 2개와 8개가 되고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점점 엄마 그럼 10이 되는 숫자가 이렇게나 많아? 할 수 있게 생각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그리고 그림책을 읽을 때도 아이들과 표지를 보면서 내용을 상상해보고 그리고 내용을 읽으면서 표지와 내용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도 물어보고요. 너의 경험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는 거죠. 넌 이럴 때 어떤 경험이 있어? 그리고 네가 이것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니? 너는 여기서 궁금한 게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답도 하고요. 질문도 만들어내고요. 저희는 4살, 5살 아이들도 지금 충분히 잘 하고 있다는 거. 근데 그렇게 계속 질문하고 하면은 표현력뿐만이 아니라 관찰력도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제가 네. 작년까지는 애들이 뭘 알겠어 하는 생각에 산타 할아버지 선물을 포장을 안 하고 올려놨어요. 근데 올해는 네. 저희 딸이 이제 예쁜 거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예쁘게 포장을 해서 딱 트리 밑에 놔뒀더니 저희 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산타 할아버지가 저번에는 그냥 줬는데 오늘은 예쁘게 포장해서 줬어. 오, 예리하다. 그러면 왜 산타 할아버지 올해는 포장해서 줬을까? 산타 할아버지가 포장하는 직원을 뒀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소한 거 하나하나를 조금 더 잘 들여다보는 거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무심결에 지나갈 수 있는 걸 스스로 계속 질문하다 보니까 생활에서도 아이가 이렇게 차이점에 눈을 뜰 수 있는 그쵸.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책을 활용하는 거 외에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적용하려면.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일상 대화거든요. 이것도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딸아이가 붕어빵 요즘 많이 팔잖아요. 네네네. 빨간 포장
포장마차 붕어빵을 보고 엄마 근데 붕어빵에는 왜 붕어가 없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네네. 그래서 왜 붕어가 없을 것 같아? 이러니까 딸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잖아. 엄마 네. 빵이 붙었잖아. 그래서 살아있는 물고기는 없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래 겨울이니까 붕어빵이 나왔다 그지? 이러니까 엄마 왜 붕어빵을 겨울에만 먹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도 계속 질문하네요. 네. 그렇게 이제 대화를 하다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름에 먹을 수 있는 붕어빵이 뭐야? 어떻게 하면 여름에도 붕어빵을 먹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빵하고 빵 사이에 슈크림과 팥을 넣고 얼음을 넣으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이 붕어 싸만콩을 아직 모르거든요. 붕어, 그렇네. 붕어 싸만코가 있네. 네. 그래서 제가 팥이랑 슈크림은 왜 두 개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넣어야 맛있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일상적인 대화를 계속 질문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것들이 아이들의 생각이나 관찰력 키우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들으면서 조금은 살짝 소름 끼친 게 진짜 그런 식으로 스스로 계속 질문을 하는 것이 결국엔 아이디어고 만약에 그 아이가 그런 질문을 통해서 진짜 붕어 싸만코라는 어떤 제품을 개발했다면 그게 엄청난 그 아이의 달란트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 질문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질문을 통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하지 않으면 붕어빵이 왜 붕어빵이야? 빵이라서 빵인 것 같아. 거기서 끝이 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왜 그럼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럼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한 번 더 이제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보통은 엄마나 아빠들이 아이가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려주려고 하잖아요. 대답을 그쵸. 하고 네. 이게 무엇이야? 이건 그렸기 때문에 이래 라고 알려주는 게 일반적인데 하브루타는 그런 방식이 아니네요. 조금 느리게 가는 방법이기는 해요. 그래서 네네. 정답을 알려주면 사실은 빠르죠. 아이들이 바로 그거에 대한 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빠르지만 스스로 네. 생각해 나가는 것에는 아무래도 오래 걸리겠죠. 대신에 그걸 통해서 아이들은 여러 가지 생각 확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이들이 지금은 조금 틀려도 괜찮고 잘 몰라도 언제든지 개선할 수 있고 스스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지금 조금 틀려도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가는 과정, 생각하는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런 하브루타 스피치는 아이들이 언제 연령부터 좀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는 게 제일 좋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요? 네. 네. 책 많이 읽어주시면은 아이들은 그걸 많이 들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어릴 때부터 책 많이 읽어주시고 아이들 어릴 때 그림책을 많이 읽어줬어요. 그래서 눕혀놓고 그림책 많이 읽어주고 그리고 대화 말 못한다고 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못할 때부터 계속 말을 걸어주는 그 과정이 아이들이 나중에 언어가 발달이 되려면 네. 많이 들어야지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읽을 수 있어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드러나야 이것이 축적되고 쌓여서 나중에 내가 말할 때 영양분으로 작용을 해요. 아이들한테 계속 말 걸어주고 대화해주고 알려주고 말로 전달해주고 이런 과정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하브루타는 뭐 몇 세 되면 시작해라 이게 아니라 정말 아기 때 대화가 아예 되지 않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질문하고 대화 걸어주고 그렇죠. 질문에 답을 내려주기보다는 다시 재질문해서 생각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하브루타 스피치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 제일 적기다. 네. 오늘 당장 가서 아이들한테 잠 내리는 습관부터 제가 변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계속 질문하는 엄마가 돼야겠어요. 근데 답을 줘야 할 때도 있기는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정말 네. 아이들이 이 개념을 모를 때 그 원리를 같이 알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아이들에게 처음에 그 개념은 잡아줘야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아이들이 모르는 단어여도 괜찮으니까 성심성의껏 설명해주면 그 모르는 단어들이 쌓여서 결국 그게 나중에 어휘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는 단어로 설명해 주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어렵지만 아이들이 문맥상 유추할 수 있는 단어들을 활용해 주는 것도 어휘력에 도움이 많이 돼요. 이걸 개정해야 돼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엄마 개정이 뭐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개정이란 단어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 문맥상에서 그게 무슨 뜻일 것 같아? 한번 물어보고 그게 답일 때도 있어요. 아이들이 문맥상 유추한 게 답일 때도 있거든요. 그럼 맞아.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고 아이들이 혹시나 그거에 대해서 모를 때는 그거는 이런 단어야. 이렇게 알려주면서 단어를 조금씩 늘려가는 거 방법이 좋죠. 그렇게 하면 어렵게 늘겠다. 네. 하브루타 스피치가 장점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이게 하브루타라는 게 굉장히 아이들 생각을 넓혀주는 데는 좋은 교육법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학교 성적과는 무관한 교육법이다 보니까 무관하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학교 성적은 저희가
극단적으로 바로 결과가 보여지는 교육법이라면은 우리가 하브루타는 지금 당장 눈에 뭔가가 보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서서히 변해 가다가 어느 순간 얘 좀 컸네? 이런 느낌이 드는 교육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어려워하시죠. 지금 당장 내가 하는 게 맞나? 이게 내가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나? 이런 불안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야 하는 교육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작가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니까 우리가 꾸준히 생활 속에서 아이들과의 대화 속에 엄마가 깨어서 질문할 수 있는 엄마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